며칠 전에 그 송영길 대표, 전 대표 관련해서 기사 언급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, 또 오늘 또 되게 뭐 막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제목이 중앙일보 5월 1일자 여기서 검은 검찰이죠. 검찰 지금 오지 말라는데 2일 검찰 가겠다는 송영길 계산 뭐 이렇게 하면서, 핵심은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2일 검찰 사진 출석하기로 했다.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의미가 없다. 필요한 시점에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조사 결과 방침을 했다.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. 보통의 경우에 검찰에서 막 오라고 하면은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서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환 당한 사람 입장에서 막 조마조마하고, 근데 이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번 내가 아직 조사 준비가 덜 됐으니까 언제 조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방어권 보장 차원의 검찰에서 반드시 당신이 언제 와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검찰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압수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, 여기서 이제 가서 합의도 안 됐는데 자진 출석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만큼 조사에 임하는데 적극적이다. 그래서 뭐 도주 우려가 없다. 이런 명분 쌓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모두 그런 거죠. 근데 제가 뭐 이런 오해하시지 말고 이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, 약간 중간 제목에 송영길 후원 조직 증거인멸 정한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물론 또 요 기사가 중앙일보예요. 그럼 약간 보수지고 민주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고, 대신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만 보시면, 그래서 뭐 송영길 캠프 쪽 관계자들 상도 압수수색도 했죠, 검찰에서. 그리고 거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송 전 대표를 이 사건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송 전 대표한테 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이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래서 뭐 추가 압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, 근데 이제 이분이 입국할 때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담당 부장검사가 소환 통보 전에 출석하지 말라, 조사가 필요할 때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산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어떻게든 밝히겠다, 자진 출석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자꾸 특정 정파를 뭐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닌데, 이 팩트를 가지고 뭐 싸워야 되는데 자꾸 좀 선동이랄까? 그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, 이런 사건에. 그래서 이제 증거가 있는지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소명자를 내놓을 건지 뭐 이런 건데, 예를 들면 명분 쌓기죠. 이제 검찰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겠다. 근데 오지 마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뭐 이제 정치 탄압이다.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다. 그런 건데,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이 조율된 바 없는 일방적인 출석이다.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. 그럼 이제 나중에 오면 되는데, 이제 한번 갔다. 내가 조사받으러 갔다. 이제 이런 명분 쌓기로 이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또 다음 단락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송 전 대표, 송 대표 측의 어떤 전략 관련해서 이 기자가 분석해 놓은 게, 출석을 강행하는 데는 구속 가능성과 여론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 도주 우려가 없다는데 구속영장 기각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. 정치인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가 여론을 결정하는 탓에 전현직 정치인들은 불구속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원한다. 그래서 뭐 송 전 대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 사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입국을 했으니까 주거가 부정하진 않죠. 또 유명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, 대신에 이제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자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. 그리고 나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하는 걸로 봤을 때 도망갈 우려가 없지 않냐. 그럼 나 구속시키는 게 안 맞다. 혹여라도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법원에서 구속되면 그 법원에서
영장 발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. 왜냐면 나는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준비 안 된 건 검찰 내부 사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이제 다른 그거는 여러 구속사유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 염두에 둔 거예요. 그건 역으로 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은 그 관련자들로 말을 맞출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출석해가지고 조사에 임한다고 해가지고 그 도주 우려 이외에 다른 거는 다른 구속 사유에 뭐 명분이 쌓아진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법 관련된 특히 구속이나 이런 거는 저거는 구속 안 될 것 같은데 됐다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구속시켜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주네? 뭐 이런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너 증거 다 갖고 갔는데 그게 증거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증거는 이제 사람과 이 말을 맞추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같이 판단 좀 달리 할 수 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사례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19년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일방적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. 그러면서 막 그 카메라 앞에서 검찰의 내 목을 치라. 그 청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근데 정작 조사 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물론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송 전 대표 사례와는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. 글쎄 뭐 이거는 글쎄요. 이거는 어떤 맥락이 딱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게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죠. 뭐 어떤 정치적 입장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이랄까 이렇게 짜는 거는 물론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좀 되게 옹색하거나 궁색한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약간 다른 여론전이랄까 뭐 이런 걸로 이런 취지로 이런 의도로 출석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. 송 전 대표 이분도 이제 법률가니까 그런 이제 법리적으로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이분도 586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제 운동권들의 어떤 그 재판에 임하는 자세 뭐 그런 거에서 뭐 또 영향받거나 좀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